안녕하세요, 임마반TV입니다. 얼마 전 대선이 끝났죠. 곧 대통령 취임식인데요. 출마했던 후보들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바로 탈모 관련 공약인데요. 우리는 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약을 보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도 탈모와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이 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탈모를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는 정책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탈모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쉽게 치료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기능성 화장품처럼 제품으로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홍보하는 것을 광고심의위원회나 식약처 인증 단계를 통해 막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여 피해보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이런 정책 등이 있겠죠. 하지만 앞선 두 정책이 탈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소비자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매우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탈모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 추진된 다른 정책이나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15년도에는 면역 질환을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원형 탈모, 이 원형 탈모의 중증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는 DPCP조차 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전문의와 환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의원이 역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탈모라는 명확한 키워드가 포함된 공약은 많은 국민들과 우리 탈모인들 사이에 화두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대표 공약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청년선대위 리스너 프로젝트에서 소확행 반영 요청으로 시작된 이 공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탈모 처방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는데요. 이 공약이 이행될 경우 현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미용상 개선을 위한 치료 목적, 즉 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리숱이 없고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의사 진단 아래 처방만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심이 커지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법,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뤘는데요. 어째서 이러한 긍정적일 것만 같은 공약에 논란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바로 취지는 좋으나 급여 처방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과 법령. 1월 6일 전자신문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공약 이행 시 건강보험 적립금이 3년 후 고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내 탈모 인구 약 1000만으로 대략 가정했을 때 약값이 한 달에 많게는 6만원에서 7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한 달에 15,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적립금은 12조 2천억 원, 점차적으로 차감되어 23년에는 8조 원, 24년에는 3조 2천억 원을 끝으로 고갈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1월 22일 한국경제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연 700억에서 800억 원. 하지만 현재 탈모약 시장 규모가 1200억 원인 수준을 감안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값 일부를 내주게 되면 국가 부담액은 고작 연 770억 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과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약 75조 원, 이에 공약 실현에 따른 부담은 불과 전체의 0.1%에 그쳐 충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장치를 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만큼 후보자 측에서 내세우는 자료와 반박하는 측의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하기나 할까 혼란스러운데요. 예산과 추산 같은 기준들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해지기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령. 현재 적용되어 있는 법으로는 애초에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약보다 법령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상 의약품 급여화는 비용 대비 치료 효과부터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아우르는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경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독단적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로 절차적 공정성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의약품이 건강보험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신청을 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결되어 비용이나 효과성 등을 따진 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번 공약이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내세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또한 전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교수님께서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 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가 검토돼야 할 것, 1월 8일 매일경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두가 탈모로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찾아보시겠지만 세상에는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질병은 너무나도 많고 그 누구도 중요성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겠죠. 때문에 사실상 불가한 정책이라고 반론한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 불가능한 이런 공약이나 정책이 환영받는 이유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는 현재 관련 정책들이 실제 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껴서가 아닐까요? 이번 정권도 카피 탈모약 반값 공약을 내세운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간 화두에 올랐던 탈모 약값과 관련된 공약이나 접점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 새로운 정책에 대해 체감할 수 있게 될지는 이번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 많던 탈모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따져가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현재 탈모 정책에 관련해서 환영하는 입장으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고질적인 질환으로 생각되어지는 만큼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정치 전략으로 또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탈모인의 아픔이 대변되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탈모 치료에 대해 진정성 있는 관심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